네,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인사드리네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간만에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매매는 계속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황 관련 생각 정리 영상이고요. 오늘 또 이제 미국과 이란 협상을 했는데, 1차 협상이 지금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약간의 악재도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확인 가능한 게 코인 쪽 위주로 확인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는 한 1, 2% 정도 하락하고 지금 뭐 계속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뉴스들 확인하고 이에 관련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좀 정리를 해뒀는데요. 이제 1차 협상은 실패가 됐는데 어, 여기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바는 이제 후속 뉴스들 확인해서 이제 이란 쪽에서도 이제 그 두세 가지 쟁점 아마 그 핵무기 관련 우려는 농축 우라늄 관련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쪽도 약간 지금 트럼프가 아직 별다른 말이 없는데요. 일단 2차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래 이유들도 같이 적었는데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란 쪽에서는 이제 자기네 땅에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고요. 이제 뭐 사실상 이기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을 공격하겠다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 승인 없이는 이제 60일 정도밖에 이제 전쟁을 이어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급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동안 이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팀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이제 갈라서는 사람도 좀 있고 약간 계속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인 뉴스가 있었죠. 이제 이런 것 때문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협상이 일단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번 협상 실패로 어느 정도 원래 종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했었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일이죠. 내일이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하락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뭐 그 뒤는 당일 추이를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다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1차 협상 여기 실패한 다음에 이제 아무 말 없다가 이제 트루스 소셜에 또 해상봉쇄 뉴스를 올렸는데요. 이건 이제 베네수엘라 때 그 해상봉쇄에서 원유 수출 차단하는 그런 거에 대한 뉴스였는데 그거를 올렸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제 그때랑은 좀 다르게 호르무즈 해협 쪽 이쪽 원유를 완전히 차단시키면 아마 중국이나 인도나 이제 이쪽에서도 반발이 아마 있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원유 가격은 엄청나게 치솟겠죠. 그러면 진짜 작정하고 이제 봉쇄해서 진짜 뭔가 단기 결전을 노리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까지는 트럼프도 약간 자신의 그 정치적 생명 예,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 점점 쟁점을 줄이면서 이제 협상에 2차 협상도 하고 이렇게 쭉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사실 아직은 2주간의 휴전 기간을 지속 중인데요. 이제 혹시라도 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다시 타격을 지속하는지 약간 그런 것들 위주로 체크하면서 다음 주는 매매를 쭉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락 후 이제 지지하고 다시 올려놨는데 지금 구간 자체는 사실 종전 관련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엮이면서 어느 정도 상승인 추세고요. 이제 여기서 내일 뭐 하락해서 개파락해서 뭐 이런 쪽에서 시작하고 뭐 그러면 이 아래쪽 내려와서 여기 깨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아마 5천까지 깨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또 새로 때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또 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이제 이 박스권 내에서 이제 아래서 죽고 이제 올랐을 때 일정 부분 팔고 약간 이런 거를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이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원유 가격이랑 지금 선물 원유 가격이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쭉 계속 매도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돌아서 이제 이렇게 계속 3천억, 2.5조, 1.4조, 9천억 이렇게 쭉 사주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렇게 외국인이 돌아오고 결국 외국인이 돌아와야 지수를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는 건 좀 괜찮은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뭐 사실 별다른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위주로 볼 것 같고요. 어차피 돌리면 다 같이 돌리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당일추이 혹시 월요일 날 매도 많이 나오나 이런 것 좀 계속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박스권 행보를 할 텐데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가는 저는 여기 아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는 계속 실적 기대감이 계속 있고요. 이제 지금 뭐 램 가격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했던 종목 그 하이닉스는 당연히 지금 대세죠. 하이닉스 그리고 따라가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쪽 제주 반도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과 대우건설 요즘엔 대우건설이 좀 더 거의 대장을 가져간 느낌이죠. 요즘 그 거래 대금도 굉장히 잘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미 투자 쪽 이슈가 재료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두 종목은 계속 볼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SK 이터닉스가 좀 요즘 좀 강하고 대금도 좀 들어오고 해서 태양광 쪽은 이제 하나솔루션보다는 SK 이터닉스 위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시대의 흐름 같은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붙이면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저번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할 때 생각보다 반등폭이 반등폭을 물론 주긴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크게는 안 줬다라는 생각이라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지수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제 이 아래쪽까지 내려오려면 아마 이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고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건 내려오면 분할해서 조금씩 잡을 생각입니다. 이거 자체는 하이닉스 자체는 지수 영동이고 시장의 힘도 좀 강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아래서 벌써 이만큼 다시 돌려놓고 있는 추세고요. 다시 뭐 내려오거나 여기 저점 깬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돌려놨는데 얘도 이제 내려와서 이 저점 깰 때마다 약간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박스권 행보 구간도 이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베스트인데 아마 내려오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계속 잡아갈 생각이고요. 다음은 이제 대우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여기 박스권 돌파를 했고요. 이때 이제 거래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붙이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일단 위에서 계속 노는지 이 위에 돌파한 부분을 지켜주는지 계속 확인할 것 같고요. 만약 여기 깨고 내려온다? 그럼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놀림을 할 것 같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이죠. 계속 내려올 때마다 어느 정도 반등폭을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 내려와서 한 18,000원 아래부터는 계속 부담 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에서는 반등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잡는 건 18,000원부터 나눠서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기술은 끝났고요. SPG 이제 로봇인데 얘네는 반등폭이 아름답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뭐 얘는 애초에 워낙 자체 끼도 좋고 워낙 강도도 강하고 해서 일단 얘는 10만 원 깨는 것부터 이제 잡아가면 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진짜 얘는 많이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잘 내려오질 않네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아래로 쭉 내려올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깰 때 한 번이랑 이쯤 20만 원 딱 20만 원 라인도 비겨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잡아서 내려가면 손해 보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증 이슈로 한번 쭉 밀렸는데요. 자리 자체가 애초에 딱 4만 원 찍고 이제 다시 돌리는 추세인데 이제 돈 썼던 자리를 이렇게 이미 이탈을 한번 했기 때문에 부담이 꽤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얘도 나눠서 잡으면 네,
손해 보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얘네는 코스닥 쪽에 연동이 될 텐데 코스닥 올릴 때 결국 로봇들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쪽은 이제 시대의 흐름도 시대의 흐름이고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은 올해 그냥 내내 계속 쭉 볼 것 같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 이제 저점 올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슈팅 한번 줬었고요.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쯤에서 다시 잡고 올려주고 있는데, 이터닉스도 5만 원 깨는 데부터 조금씩 잡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잡으면서 내려오면 얘도 손해 보긴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 현재까지 있는 뉴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것이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2차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뉴스를 계속 확인하면서 시황 변하는 거에 따라서 뭐 갑자기 이제 휴전 협정이 결렬이 되고 전쟁이 격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잡을 거라고 했던 것보다 좀 더 아래서 많이, 그리고 간격을 훨씬 넓게 잡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시황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시황에 따라 시나리오를 그때그때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쭉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네, 성공하는 매매 잘해봅시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